최정호 후보자님, 이 항공기 사고가 나면 그 주무장관이 누굽니까? 어떤 장관이에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고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5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중에 114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114명 중에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70%입니다. 자, 헌법 30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범죄 행위로 해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저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저 배가 뭔 줄 아시죠? 네, 압니다. 2년 전에 저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에 8명의 한국인 선원, 14명의 필리핀 선원, 22명의 목숨이 남대서양에 수장된 것을 건져달라, 유해를 찾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쳤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지난달에 저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해서, 자, 그다음 페이지요. 저기는 원격 조종을 해서 잠수정을 조종해서 블랙박스나 유해를 찾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에요. 자, 이제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서 그다음에요. 드디어 블랙박스를 건졌어요. 저 블랙박스를 찾아낸 지점이 3,400m나 되는 심해입니다. 깊은 바다. 3km가 넘는 3,400m 심해에서 저 블랙박스를 건져 올렸어요. 저기서 사람 뼈 조각을 찾았습니다. 저 작업하는데 우리 국가 예산 얼마 쓴 줄 아십니까 혹시? 네. 장관 후보자님. 48억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수색입니다. 저게. 물놀이에요. 저게 수색이에요. 지금 115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그 현장은 육지에서 불과 50km, 인천에서 따지면 연평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수심이 얼마냐? 35m예요. 35m. 아까 시베드 컨스트럭터호 투입하면 당장이라도 블랙박스 유해 건져낼 수 있습니다. 저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작업한 현장은 브라질로부터 2,800km 떨어진 남대서양의 한복판이에요. 저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수심은 35m밖에 안 돼요. 자, 10년 전에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현장에 수색이랍시고 가서 한 저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이입니까? 수색입니까? 저게 대한민국이 한 수색 작업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비교해 봅시다. 스텔라 데이지호를 찾기 위해서 48억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했더니 3,400m 심해에서 블랙박스를 건지는 데 성공했어요. 유해 뼈 조각을 건졌어요. 자, 위에 우리 한국 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 저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저게 뭐냐? 이 칼 858기와 관련해서 어부들 말고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저거는 1990년 태국 어부들이 찾은 서울 1988 선명하잖아요. 858 잔해가 분명해요.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저 잔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수거한 거예요. 태국 어부들이. 이 잔해 폐기해버렸습니다. 이 잔해 폐기해버렸어요. 중대한 조사물, 증거물이 나왔는데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 규정 위반입니다. 국제범죄 행위예요. 이거를 은폐하고 폐기해버렸어요. 자, 우리 장관 후보자님, 요 앞에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요 텔레비 좀 치워주세요. 앞으로. 이게 뭐냐? 네, 그 맞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의 앞바퀴, 랜딩기어 앞바퀴입니다. 이 앞바퀴 안쪽에 뭐라고 써져 있냐? 굿 리치라는 마크가 선명해요. 보잉사의 타이어를 납품한 회사입니다. 굿 리치. 1년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것이 8582의 잔해인지 아닌지는 대한항공 부품 정비반에서 보면 금방 합니다. 8582 그 정비 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11월 29일 30주년을 JTBC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고 국토부에 대한항공에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확인 못 해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겁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자, 이카오 규정대로라면 이 같은 중대한 잔해와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최종호 장관이 되면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만일 장관이 된다면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 데이지호의 블랙박스를 찾았던 그 장비를 동원하면 당장 건져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115구의 유해 수습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색을 신속하게 자, 이 하고, 발표는요. 1987년 1월달 당시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발표한 것 그것을 교과서로 떠받들고 있는데 전두환 정권의 조사는 당시 국민을 학살했던 정권이고 대학생들을 고문치사했던 정권이고 조작 사건을 일삼았던 정권이 발표한 것을 교과서로 받들고 3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역대 정권은 직무유기로 또 이것이 국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오늘 최초입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 이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만들어지고 나서 교통항공 전문가가 장관이 된 건 최종호 장관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로서 이 사건 발생 때 어디에 계셨어요? 직급이 뭐였습니까? 90년도면 이제 사무관이었습니다. 공무관실에 그때 근무하셨죠? 네, 이 자초 지정을 잘 아실 텐데 어쨌든 명백하게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사고 조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추가 자료가 나오면 그 원칙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끝내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전령사라고. 자, 이제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호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